이번에는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한 기업에 대해서 파헤쳐 볼 텐데요. 매겨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늘은 네. 사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기업에 대해서 갖고 오셨습니다. ST팜인데요. 네, 일단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백신,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관련주가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기자들도 사실 이제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 특히 전 세계인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모더나라든지 화이자에서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백신과 관련돼 있을 때 국내에서는 이것과 관련돼 있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찾아봤더니 ST팜. 이 그나마 굉장히 글로벌하게도 연관성이 있으면서 한국에서나 아니면 글로벌하게도 다 같이 앞으로도 좀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특별히 갖고 왔습니다. 네, ST팜도 의약품 원료 위탁 개발 생산. 사실 네. 이 백신 치료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국내에서 가장 그 뛰어난 기술력은 우리가 생산해내는 네. 거, 위탁 생산이 부각이 그렇습니다. 되면서 네. ST팜 포함해서 이 CMO, CDMO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었거든요. ST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그럼 이 ST팜은 어떤 글로벌 제약사와 좀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어느 글로벌 제약사든 일단 여기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 RNA 그러니까 리보엑산이죠. 그러면 mRNA라고 했을 때 mRNA는 이제 M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메신저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 RNA가 이제 처음에 이제 DNA를 이제 연결해서 mRNA가 있고 mRNA가 나중에 단백질이 되는 건데 이 단백질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러스가 되거나 항체가 되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해보다 보니까 그럼 mRNA를 원료 그러니까 그 원료를 만들 수 있는 그 나라의 그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특히 이 원료를 만들 수 있는 국가 그리고 그 회사는 어디일까 이런 것들 쭉 찾아봤는데 이걸 지금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회사로 따져보면 국내에서 굉장히 반갑게도 ST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T팜을 보다 보니까 이게 mRNA를 지금 현재는 이거 가지고 엄청난 매출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mRNA를 만들기 이전에 있는 원료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ST팜이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에 있는 많은 업체들, 특히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도 ST팜을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 많은 추정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역시 대량 공급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ST팜을 보면서 와 이거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계속해서 다루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기자님도 네. 예의주시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야기를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그 원료인 mRNA를 네. 지금 생산할 수 있는 회사로 ST팜이 꼽히고 네네.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화이자가 네. 물량이 부족해서 백신을 많이 못 만들어낸다라고 맞습니다. 했을 때 ST팜이 아주 급등세를 보여줬던 거였거든요. ST팜의 여러 기술 중에서 mRNA 생산 캐핑 정제 기술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조금이 아니라 정말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네. mRNA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를테면 모자를 씌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캐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싸주는. 그래서 5 프라임 캐핑이란 기술이 이제 고유 용어이긴 한데 어쨌든 mRNA가 평소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이 염기 서열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좀 그 움직일 때 굉장히 저온에서 움직여야 되고 이런 각종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요소들을 있을 때 이 머리에 모자를 씌운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5 프라임 캐핑 작업을 하는 이 핵심 기술을 ST팜이 다른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트라이링크라든지 바이오엔테크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특허 기술을 약간 피해가면서도 고유의 그 특허 기술을 이번에 땄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10월에는 이제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는 선보였고요. 이제 국제 특허로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중합 효소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모자를 씌운다는 이
캐핑, 그러니까 5 프라임 캐핑 이 시스템하고 여기에 더해서 중합 효소, 그러니까 T3나 T7과 같은 중합 효소를 쓰는 이 자체 효소 생산 기술까지 ST팜이 모두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ST팜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mRNA를 향한 이제 주주분들 혹은 투자자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네.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신 분도 있고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판단에 네. 저희가 맡기도록 하겠고요. 저희 증시 오늘간을 자주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분 중에 넝쿨님께서 계신데 이분은 ST팜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27,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거의 그러면 4배 이상.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성공을 예측하고 네. 미리 네네. 예측하기보다는 기대하고 사는 거기 네네네네.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릴 텐데 ST팜은 그 시그널을 조금씩 보여줬어요. 증설이라는 네. 그리고 계약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보내주면서 우리 사업 잘하고 있어라는 시그널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네. 실체가 있는 겁니다. 어. 네, 일단 공장이 있고요. 공장을 네. 또 증설했다는 이 실체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글로벌 제약사, 뭐 물론 이제 mRNA 사업은 현재까지는 매출이 아주 적습니다만 네, 맞아요. 그거 말고도 ST팜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공시를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최근에도 뭐 글로벌 제약사와 122억 원 규모의 만성 질환형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공급 계약 체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점은 올리고 핵산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라고 했을 때 이 올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의 원료가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예요. 올리고액산. 네, 네. 올리고 핵산의 원료가. 그래서 올리고 핵산 원료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생산하는 곳이 ST팜인데 이 올리고 그 편의상 저희가 올리고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올리고는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 CPG, 그 면역 증강제 CPG 10억 개 생산할 때 3톤의 올리고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올리고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런 의약품에도 들어가지만 신약에도 들어가고 또 뭐 코로나 그 백신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의약품 중에서 원료를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전 세계 생산 캐파만 놓고 보면 지금 ST팜은 세계 3위 정도가 됩니다만 2022년이 되면 세계 1위 생산량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공장 증설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올해 수주 금액이나 수주 잔고를 보면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요. 수주 금액은 1,793억 원, 수주 잔고는 2,000억이 지금 훨씬 넘어서 이미 전년도 매출액 대비 192%, 2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이미 뭐 한 40% 정도가 올리고를 통해서 올리고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성장세를 더 높게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ST팜의 미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mRNA 부분이요. 근데 네. 아직 이 부분에서는 그게 실적이 크게 네. 잡히지 않는 기대감이고 네.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올리고핵산 이야기해 주신 네네네. 그 원료 생산, 네. 더불어서 면역 증가제, CPG 네네. 이야기를 네네네.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년에 ST팜을 좀 미리 점쳐본다면 어떤 네네. 사업이 또 더해질까요? 이게 일단 뭐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뭐 올리고뿐만 아니라 그 제네릭 기본적으로 일단 제네릭 API 사업이 전체 지금 매출의 50%를 갖고 있는데 네. 제네릭 사업은 어떤 식으로 동아 ST가 있기 때문에 이 소시오 또 동아 소시오 그룹 계열이고 동아 ST가 있기 때문에 이 ST팜은 기본적으로 일단 제네릭 API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mRNA만 막 이렇게 놓고 막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ST팜의 강력한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초 원료에 원래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로 이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현금 여력이 많은 거죠. 이 현금 여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mRNA 백신, CDMO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새해에도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뭐 자체 신약이라든지 항암 백신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기의 성장성을 담보하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호재성 소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ST팜에 대해서 정말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제가 어제 네. 그래갖고 그 진짜 본사분들과 거의 그 전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네. 네, 진짜 왜냐하면 이게 많이들 이제 그 저도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하다 보면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시면 또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힘들어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의 시각에 맞추기 위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공장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기초 원료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또 용어 이야기도 나와야 되는데 네.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기본 사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금 많이 갖춰놨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학 분석을 통해서 ST팜의 약점은 또 없는지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혹시 ST팜을 한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가격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기자니까 네. 네, 저는 가격은 모르겠고 네. 가격을 근데 이제 이 ST팜에서 네. 이제 수학 분석을 해보면 이제 약점이랄 게 아무래도 이제 그 후발주자들이 시장 진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앞으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쟁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글로벌하게 아직까지는 해외 특허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특허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이제 국내 특허만 있으니까 조만간에 빨리 이제 해외 특허를 따내야지. 그래야지 경쟁사 대비해서 해외에서도 좀 영업을 하기에 더 좋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약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ST팜 측의 이런 반론을 들어보면 지난 10월 초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보면 글로벌 제약사에서 먼저 증설 자금을 대고 또 이걸 공짜로 대준 겁니다. 또 설비 운영 자금까지 대주면서 자기가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ST팜이 앞으로는 더더욱 이제 성장세가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ST팜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ST팜의 위기 요인도 살짝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성장성이 조금 더 큰 상황이다. 기자님 좀 당황하셨는데요. 제가 다음부터는 가격 전략을 묻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